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했죠. 과연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면서 몇몇 지역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비워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오신환 의원 본인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의원님, 제일 네?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바른미래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실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웃었는데요. 네. 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지금 이학재 의원이 소위 이제 공동 공모 지역으로 예, 인천 서구갑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비워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 해운대 갑의 하태경 의원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한국당에서 하태경 의원 들어오라고 그 자리를 비워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관악구도 일반 공모 지역으로 지금 오픈돼 있는데, 예, 대구 올해 유승민 의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좀 한국당에서 예. 지역위원장을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예. 본인들의 입장에서 각 지역별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지, 누구를 배려해서 그것을 남겨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몇몇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는 비워놓고 또 몇몇 의원들은 또 안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바른미래당을 좀 분열시키려는,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무리인 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한국당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 지역을 그냥 남겨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중구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 전에 구청장을 했던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별로 조광특위에서 그것을 판단한 것이지 상대 바른미래당의 지금 의원들을 놓고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본인 당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다. 우연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은요. 한국당으로 왜 복당한다고 해요? 뭔가 당에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뭐 입장을 좀 밝힌 얘기가 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그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본인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고 또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또 바른미래당의 통합까지 뭐 보수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본인은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분열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의원님은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뭐 이학재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는 뭐 실패 물론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하지만 여전히 그 국민들은 그 새로운 정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그런 뭐 비전과 가치를 우리가 못 보여줬을 뿐이지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반면에 이학재 의원 혼자가 한국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당의 저 모습이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0명이 최초에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 때와 별반 달라진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는 여전히 그 친박 비박의 개파적 갈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방향성에 있어서도 개혁적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어제 이학재 의원을 향해서 탄핵에 대한 입장 바뀐 거냐, 반성문 썼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사실은. 본인의 그러니까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여러 인적 쇄신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물론 이제 현역 의원 21명에 대한 그 당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기소되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실제는 6명뿐이라고. 6명 정도만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건데 그 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증권 조강특위위원회 말은 공천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좀 그 후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단지 사람에 대한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총선 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지역 단위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현역 국회의원은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징성은 총선 출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의원님,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더 이상 탈당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이학재 의원이 오늘 뭐 탈당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후속적으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정체성이나 내부적인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그래서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탈당하실 만한 분을?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긴 있군요. 한 2-3명 정도가 이미 나름대로 조금 당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몫으로. 어제 손학규 대표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 건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2부짜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정보위원장은 내려놔야 하는 걸로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에 의해서 그 관례적으로 TO를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소속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은 것이지 개인으로서 그 정보위원장을 맡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바른정당이 30명 탈당할 때 상임위원장을 2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30명 안에. 이제 그것을 비유해서 그런 선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30명이 갖고 있는 그 구성원의 숫자로 2석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원내 그 상임위원장의 의석수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혼자 탈당해서 정보위원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의원님, 저희 청취자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정말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원래 친하시잖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승민 의원님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번 자리를 했는데요.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다만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제대로 된 보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개혁적 보수에 대한 정립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다면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은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 보수 방향이 바른미래당과 안 맞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뭐 생각하는 것이 좀 결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런 개혁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학재 의원처럼 당장 무슨 자유한국당에 탈당 후에 입당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바른미래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다시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전제에서 어떤 뭐 이미 생각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안에서 치열하게 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뭐 야권의 정계 개편 큰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선거제 개편하고 관련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여야 5당이 합의를 일단 하긴 했는데,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단식을 풀었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수용한 게 아니다. 그냥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정당이 사실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합의된 그 서면으로만 보면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네. 근데 여러 선거제들을 다 병기한 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표시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극 검토한다라는 말을 합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장이. 그래서 그것이 좀 옹색한 게 그 뒤에 따르면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따르고 또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결이 다르면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좀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뭐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뭐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야3당조차도 입장 통일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정해져 있습니까? 야3당은 입장 정리가 되어 있죠. 사실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수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요번에 이제 단식을 통해서 이것이 본인 각 정당이 주장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정수 문제 포함해서요. 그리고 선거제도, 선거구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합의문 안에는 10% 이내에서 정수를 늘리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합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정수를 300명으로 그냥 정해놓은 상태에서도 지난번 그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기 전에 이미 논의됐던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225석 대 75석. 한 3대1 정도 규모죠. 225대 75. 그 부분도 뭐 논의가 가능해서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에 330석까지 늘려서 뭐 그것도 오히려 더 합의가 더 이루어지기 쉽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국회 내에서는 50석 정도를 그냥 현재 지역구로 두고 80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 방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